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섭리를 본 한국사 20강 구한말 의병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은 선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하늘이 선택하신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구한말 시대의 의병 활동을 보면 한말 의병의 이념적 기반은 조선 왕조의 이념인 성리학 정치 사상의 큰 흐름의 연장선에서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위정 척사론입니다. 19세기 전반에 조선 왕조의 정통적 성리학이 화서 이항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림에 의해서 재정비되어 학통이 이어지고 19세기 중엽 서세 동점의 충격이 시작되자 조선 성리학의 정통성을 계승한 사람들은 성리학의 정치사상 기조 위에서 척사 논의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성리학의 정치 이념에 뿌리를 두면서 조선 후기에 등장한 위정 척사로는 처음에는 서양의 이질 문화가 도전해 오는 위기 상황에서 이단에 대해 정학을 지킨다는 교학적 차원에서 하나의 사상운동으로 발흥하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국가적 이념, 지도 이념이면서도 동시에 사림의 정치 이념으로 기능했던 성리학의 정치 사상은 점차 형식화, 전통화됨으로써 성리학으로서의 본질을 잃어갔습니다. 이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사구시의 실학이 등장하였지만 근본 정신은 유교적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비판이나 배척의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서학이라 일컬어지는 천주교가 영조, 정조 시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전통적인 예교 질서를 파괴하는 교리 및 행동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선조의 제사를 부인하고 전통적 최고 선으로 존중되어 오던 효와 충의 가치를 절하시키며 삼강오륜의 질서 체계를 파괴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성리학의 사상으로 규율되어 오던 전통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 사상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교세가 점점 커지고 반유교적 정신과 행동이 실천적 차원에서 드러나게 되자 이를 사학으로 규정하여 배척하는 동시에 성리학적 정치 윤리 사상을 정학으로 지키고자 하는 위정 척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천주교라는 이질적인 문화가 도전해 오는 위기의식의 상황에서 성리학의 유교 사상을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사상 운동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던 위정 척사론은 조선 왕조 말기에 이르러 점차적으로 서구 열강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노골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전반적인 변화와 파괴를 강요하는 구체적인 물리적 힘으로 다가오자 강력한 민족적 자존의식을 바탕으로 한 구국의 지도 이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 말기에 등장한 위정척사 사상은 춘추대의와 벽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화이론적 세계관, 사대주의적 모화사상, 그리고 보수성과 배타성을 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것을 지키고 그런 것을 물리친다는 위정척사 사상에서 정사의 사상과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적 여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성리학의 정치 이념을 정으로 하여 지키고 천주교를 포함한 서양 문명을 사로 규정하여 물리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시에 사대성과 보수성을 기본 성격으로 하는 위정척사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민족의 자존과 자주를 지켜야 할 정으로 설정하고 반면에 물리쳐야 할 살을 서구 열강과 일제의 침략 세력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대주의적 모화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던 위정척사 사상의 성격도 민족 자존과
구국 애족의 민족주의 사상으로 성화, 발전해 나아갔습니다. 사실 조선 후기에 이황의 주리로는 영남 중심의 후학들에게 이어지다가 19세기 이르러 이진상, 곽종석에 이르러 리 일원론으로 발전하여 위정척사운동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율곡 이의 주기로는 호락 논쟁을 거치면서 서울 근교의 노사기정진과 이항로 등은 주리론을 리일원론으로 발전시켜 위정척사의 철학적 바탕을 이루었습니다. 위정척사 사상이 고양된 것은 병인양요 이후였습니다. 조선 왕조 말기에 대두된 위정척사 사상은 이항로와 기정진 그리고 이항로의 제자인 중암, 김평묵 등에 의해서 크게 보급되었습니다. 특히 이항로의 위정척사로는 김평묵에 의해 보다 발전적으로 집대성되는 동시에 면함 최익현에 의해 실천적 차원의 의병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의암 유인석에 의해서는 의병운동의 연장선에서 항일 구국 독립운동으로 발전되어 나갔습니다. 최익현은 1876년 고종 13년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 일본과의 조약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흑산도로 귀양가는 비운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정척사로는 위정척사 운동의 방법은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초기 상소에 의해 평화적 위정척사 운동으로부터 점점 의병 봉기를 통한 무력적 정치 투쟁을 동원한 위정척사 운동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한말의 의병은 크게 1895년부터 1896년의 제1차 의병전쟁을 을미의병이라고 하는데 1905년부터 1910년의 제2차 의병운동을 을사의병이라 하고 정미의병으로 나누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의병 봉기의 동기를 중시하여 봉기 연도의 간지를 사용하여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기의병, 중기의병, 후기의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을미의병을 살펴보겠습니다. 을미의병은 위정척사를 위한 척사의병이 주류를 형성하였습니다. 위정척사란 용어는 정조 때부터 사용되었는데 천주교를 배척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척사의 주체 이념인 승리학은 조선 왕조의 지도 이념이었으므로 위정척사 사상은 조선 초기에 원류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춘추 대인은 척사로 이해하였는데 다음에 척사의 주인공을 국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척사의병은 모두 건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을미의병이 모두 척사의병은 아니었습니다. 1894년 고종 31년 갑오 농민전쟁을 계기로 일어난 안동의 서상철의 의진이나 상원의 김원교 의진은 척사를 전제하지 않고 충군 논리에 입각한 건왕병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5년 고종 32년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성리학 질서가 붕괴되는 위협에 당면하여 척사의병이 봉기했는데 그때도 강릉의 민영호 의진, 진주의 노원규 의진은 척사보다 충군 의식이 앞섰습니다. 척사의병의 성격이 강렬한 의진은 유인석의 호서 의진과 기우만의 광산의 의진이었습니다. 민중들은 을미사변의 국모시해와 갑오경장의 단발령에 항거하여 일본과 친일파 관료들을 응징하기 위한 무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의복 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서 서양식 복제로 바뀌었는데 의복 제도 개정은 유생들의 주체적인 문화 인식에 충격을 가져와 반일 의병의 봉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음사로 상징되는 흑색의 복제 채택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한편 유교 통념의 사회에서 단발령은 한민족의 문화적 자존의 표상이었던 상투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울분을 자아냈습니다. 단발 강요에 대한 반감은 교화 자체를 증오하는 감정으로 발전하였으며 이것은 일본화로 받아들여져 반일의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즉
유생들은 개화를 상징하는 단발령을 인륜을 파괴하는 문명인을 야만인으로 전락해 하는 처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전통 질서를 수호하려는 유생들은 반침략, 반개화의 의병을 봉기하여 이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을미의병 봉기를 가능하게 한 사상적 요인으로는 유생들의 중심 이념 체계를 할 수 있는 위정측사론과 일반 농민층까지 널리 퍼져 있는 척외양 창의론이었습니다. 척외 양창의론은 동학 농민군이 주창했던 척외 양창의 이념을 말합니다.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 세력은 척외 양창의 구호 아래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정부의 일련의 정책을 반대하는 반제국, 반봉건의 동학 농민전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투쟁은 전국 각지의 유생들이 주동하여 일어났으며 충의를 위해서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걸었기 때문에 의병이라 불렀습니다. 단발령 공포 후 을미의병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을미사변 직후 국수보복을 기치로 한 한일의병이 봉기하였습니다. 을미의병은 1895년 9월 18일 무과 출신으로 진잠 현감을 역임한 문석봉이 유성에서 처음으로 봉기하였습니다. 이후 이천, 춘천, 제천, 홍주, 강릉, 안동, 진주, 장성, 나주 등 남한 지역을 중심으로 봉기한 것이 그 점이 특징입니다. 을미의병의 참여청은 지휘부와 병사청에 따라 유생과 평민으로 대별됩니다. 지휘부는 주로 관료 출신의 양반 유생 또는 제지 유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서학파, 노사학파, 정제학파, 남당학파 등 위정책사의 계열의 유생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을미의병은 존화 양이론의 철저한 척사적 성격, 근왕성, 반침략성, 반개화성을 띠고 있습니다. 을미의병의 척사적 성격은 유생의병의 경우에는 반동학적 성격을 동시에 띠었습니다. 을미의병은 남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반개화, 반침략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을미의병의 지휘부를 이룬 인물들은 존화, 양이론에 입각하여 제국주의 세력의 정치 경제적 침략에 승리학 질서를 수호하려는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1894년 이후 일제의 무력적 침략에 민족의 생존권 회복을 위한 반침략 의병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을미의병의 무장투쟁은 위정자와 일제 침략군에게 큰 위협을 주었습니다. 을미의병은 표면적으로 해산되었지만 제천의병의 경우 끝까지 고종의 해산 조칙을 거부하고 만주로 들어가 재기의 항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병장들은 1905년 고종 42년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의병의 기치를 다시 세우고 전국적으로 민족 수호를 위한 항일투쟁을 재개하였습니다. 둘째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은 1904년부터 1907년 전반기에 걸쳐 일어났는데 을사의병부터는 구국의병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을사의병은 을미의병 해체 이후 1904년 러일전쟁 이후 한일의정서 등 일련의 침략 정책이 강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반발하는 운동이 의병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의병의 배경에는 여러 형태의 농민운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을사의병에서는 유림의병이었다고 하더라도 을미의병과 같은 척사 이념은 부차적이거나 잠복하고 구국 이념이 중심 개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승리학자라 해서 승리학이 존립할 국가가 위태로운 형편에 승리학을 위해서도 먼저 국가를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을사의병은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를 계기로 일어난 의병에서 비롯됩니다. 즉 을사조약의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일 의정서나 8월의 한일 협약으로 나타난 일제의 침략에 한가하여 곳곳에서 의병이 봉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허위, 원룡팔, 정운경 등과 같이 유림도 있었지만 보다 많았던 것은 활빈당 등의 농민운동 조직이 의병으로 전환해 간 경우였습니다. 1896년 고종 33년 을미의병이 해산한 후 전국적으로 농민항쟁이 일어났는데
자료에 보면 남학당, 영학당, 동학당, 북대, 남대, 초적, 화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때의 농민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1900년 무렵부터 활빈당으로 정비되다가 1904년부터 의병으로 전환해 갔습니다. 활빈당이 의병으로 전환해 대표적인 경우가 신돌석 의진입니다. 의병으로 전환하기 전의 1896년부터의 남학당, 활빈당 등의 농민항쟁을 광무 농민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념을 보면 반봉건성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러나 1904년 한일 의정서와 한일 협약으로 표현된 일제의 침략을 맞아 반봉건이 실현될 근거인 국가가 위태롭게 되어 활빈당 운동은 의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때의 이념은 반제국주의적 국 이념이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계기로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이에 분노한 국민들의 항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무장단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의병 부대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을사의병은 1905년 11월의 을사보호조약을 계기로 원용팔, 민종식, 최익현 등이 봉기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인석, 노원규, 최익현은 사상적 계보를 화스학파에 두고 있으며 전라도에서 일어난 기후 많은 이항로와 함께 조선 후기 위정책사 사상의 양대 지주를 이루었던 기정진의 손자로서 사상적 뿌리는 위정책사 사상에 있었습니다. 의병 활동이 치열했던 곳은 충청, 전라, 경상도 지방으로서 지도자는 유교를 숭상하는 전직 관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농민들이 전투 병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광무, 연간에 활동했던 동학당, 영학당, 화적, 활빈당의 무리가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을사의병은 을미의병 봉기 이후 10년 동안 변화된 시대적 여건을 변수로 여러 면에서 발전된 형태로 항일전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단계의 의병은 이전의 을미의병 1907년 하반기에 들어 계기적으로 연속되는 정미의병을 염두에 둘 때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을미의병은 일제 침략이 한층 강화되는 어려운 객관적 조건 위에서 활동을 시작되었습니다. 1904년 이후에 수도 서울에 일제의 소위 조선주차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본군 정예 병력까지 전국토를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1904년에는 한일 의정서와 한일 협약을 강요한 뒤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제의 한국 침략은 직접적이고도 절박한 국권 침탈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병에 투신한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 앞에 일신을 불사르는 살신성인의 구현이었습니다. 을사의병은 을사의병의 한계로 지적되는 지역성과 학통성, 혈연성을 어느 정도 극복해가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의병에 참여하는 신분층이 저변으로 확대되어 가던 사실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을사의병 단계에서는 전술상의 변화도 점차 나타나는데 단위 의병의 수는 늘어나고 편제 성원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은 정미 의병의 보편적 전술인 유격전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산악지대가 의병의 근거지로 점차 비중을 더해가게 됩니다. 그만큼 일제 군경을 상대로 한 전투가 치열해져 갔음을 의미합니다. 을사의병은 다음 단계의 정미의병으로 끊임없이 계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을사의병은 일제 군경에 비해 여전히 화력면에서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어 큰 성과를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을사의병 단계에서 활동하던 각지의 의병은 홍주의병과 산남의진 그리고 호남의 여러 의병에 의해서 단적으로 보이듯이 1908년 군대 해산 이후 전력을 한층 강화하며 활동의 폭을 더욱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되어가는 의병전쟁의 초석을 다져 놓았습니다. 셋째,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은 1907년부터 7월의 광무 황제의 퇴위와 정미조약, 즉 한일 신협약 그리고 8월의 군대 해산 등의 망국 사태를 맞아
민족적인 규모의 의병 봉기와 더불어 해산 군인이 의병전선에 대거 참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의 이념은 다원적이고 다양하였습니다. 이강년, 이인영, 이성용 등처럼 전국 유림의 충군적인 성향도 있으며 허위, 민경호처럼 충군적이지만 근대국가를 지향한 성향도 있으며 홍범도, 김수민, 지용기, 안규홍처럼 평민의병이 추구하는 반봉건적 성향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념이 분명하지 않는 수많은 의진이 전국에서 항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념이 분명하지 않은 의병이 많았다는 것은 이념이 다양했음을 의미하며 목표가 뚜렷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의병 전쟁이 민족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논리를 극복하고 새 정치 이론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한계였습니다. 유인석은 백두산 일대의 지리적 조건이 유리하고 무장투쟁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의 조성이 용이하며 나아가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기에 좋은 국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을 거점으로 하는 근거지 이론과 장기적 구국투쟁의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1910년 6월 13 도의군을 조직하였습니다. 13도 의군은 국내외를 망라하여 계몽운동가와 의병운동가가 합류된 전 민족적인 연합의병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 총재에는 유인석, 참여 인물로는 이범윤, 홍범도, 안창호, 이상설 등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정미의병 이후 국내 의병운동은 독립군 전투부대로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발전해 갔습니다. 즉 1909년 순종 3년 여름 이후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과 일본의 조선 병합으로 국내에서의 의병 항쟁이 어려워지자 많은 의병들이 집단적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 근거를 두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근거지를 확보하고 국내 의병운동을 독립군 전투부대로 전환시키는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 다름 아닌 위정척사 사상의 거봉 유인석에 의해 주도된 의병부대였습니다. 유교적 중요 사상에서 근대국가의 주권 옹호를 위한 독립전쟁의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일제강점기의 항일 무장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의병이 근대국가 이념을 확실히 갖추게 되는 것은 전환기 의병에 이르러 해외에서 계몽주의자와 함께 독립군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성취한 일이었습니다. 계몽주의자는 의병의 정의론과 무장 방략을 수용하였고 의병은 계몽주의자의 근대국가 이론을 수용하였습니다. 연해주에서 의병과 계몽주의자가 연합한 13도 의군의 결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병이 독립군으로 전환한 뒤의 자녀 의병이 식민 통치 속에서 항전을 계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말 의병의 이념이 이전의 것을 발전시킬 형편이 못 되었던 것은 식민지에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이해됩니다. 정미의병은 의병전쟁사를 대표할 만큼 여러 가지 특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할 것은 정미의병은 해산병의 합류로 전투 조직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의병전쟁이 독립전쟁의 양상과 성격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전까지만 해도 활발하지 않던 북부지방에서 정미의병부터 의병이 크게 일어나 전국이 의병전쟁의 격전장이 되었던 점은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예고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실제로 1907년 말부터 전개한 13도 연합의진의 서울 진공작전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병전쟁의 격조와 높은 수준을 웅변하고 있는 역사적 계획이었으며 거의 실천이었습니다. 정미의병은 1908년이 의병 결정기였는데 의병 봉기가 연 2,000회 참가 인원을 봐도 36,000여 명이었습니다. 한말의 의병이 민병이었으므로 부대의 편성도
정규 군대의 조직처럼 규모를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유림에 의해서 비롯된 의병 조직이었으므로 전통시대의 편성 방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미의병까지 전투부대를 전군, 중군, 좌군, 우군, 후군 방식으로 편성하고 있었던 사실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의병이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여 근대 군대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박은식은 의병은 민군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원초적 의병 집단은 농촌 마을 주민의 자기 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촌락은 전통적으로 향약, 동계 또는 총계로 결속된 공동체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자치단체로 존속하여 왔습니다. 민군은 바로 촌락 공동체를 바탕으로 조직되었습니다. 향촌 행정의 최저 단위는 오가작통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군사 행정은 10호 1장의 원칙에 따라 선발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10호 1병의 원칙에 따라 소집된 민병들은 다시 10병 1초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었는데 그 장을 초 10장이라 하였습니다. 의병의 기본 편성 단위는 전통적인 십장제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상부 조직은 전해산의 진중일기에 보이는 졸병, 십장, 도십장, 도포, 선봉, 대장의 수직 관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유명한 호남 의병장 십남일 의진의 경우도 포졸, 기사, 보병, 서사를 10명으로 편성하고 통장이 이를 지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엄격한 군율을 정하여 의병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고시 군중문 구항에서는 군율을 어긴 자는 난군이요 적군이요 도군이라 하였습니다. 이강령의 소고 작대법은 의병 부대의 기본 편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소고 작대법에 따르면 먼저 군사 병사 10명이 좌우 2열 종대로 서고 선두에 대장 1명, 후미에 소병 1명이 서는 것이 의병군의 최하 단위의 기본 대형인데 이것이 대였습니다. 부대할 때 대자입니다. 의병은 스스로 군율을 정하여 약탈과 토색질을 금하였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군자금 조달의 정당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병은 민군이기 때문에 민간으로서 국고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민이 스스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부담 원칙은 각 호의 재력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부자는 군자금을 대고 빈민은 민병으로 나가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외형상 신분적인 향촌 규제에 따른 것으로 불응자에 대해서는 군율에 따라 처단하였습니다. 의병의 편제와 향촌 조직의 결합은 전통적인 향군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병은 강력한 항쟁력과 끈질긴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병의 조직 원리는 1910년 이후의 간도 의병으로 개성되었으며 독립군도 이를 개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의병이 사용한 기본 화기는 화성총이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서양총을 사용하고 활, 창, 칼 등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병들은 유격전, 기습작전, 그리고 복병작전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기의 의병들은 일본군과 정면 대결을 시도하고 수성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것의 불리함을 깨달은 뒤부터는 유격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름난 의병장은 모두 유격전에 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강년, 신돌석이 그 좋은 예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다음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읽었을 뿐입니다. 한민족은 선민으로서 복수나 침략을 좋아하지 않은 평화의 심성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롭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의로운 용기를 내서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의병 중에서는 특히 종교인이었던 스산대사나 사명대사도 극악한 적도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함선 수천 척으로 바다를 건너온이라고 시작된 경문을 보냄으로써 성병을 모아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성병 외에도 많은 의병들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의병은
정부나 관군의 도움 없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를 지키고자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살던 지역이라서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또 기동성과 유연성을 살려 게릴라 전술을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성병과 의병들은 한민족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으며 하늘이 선택하고 예비한 이 한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불의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러한 공의로운 희생과 용기는 후대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곽재우나 고명선 같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들의 활약이라든지 또 홍범도 같이 헌신적 희생과 용기를 통해 한민족의 자주성과 정치성을 지켜나왔던 것입니다. 의병 활동을 보면 동양적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맑고 순수한 정신으로 서양의 문물과 기술과 더불어 들어온 기독교 정신 등을 소화하고 녹여내서 더 훌륭한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한반도에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민족이 드디어 새로운 기독교가 가미된 새로운 정신을 낳을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